정든 저희한테 그래도 작년까지 그렇게 네. 재판해 주시고 저희 편에 대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올해 또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저희한테도 또 변호사님한테 있길 바래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저 기해년 그 2019년을 맞아가지고 이 시청자분들 이진아 씨하고 이렇게 동반하는 분들한테 모두 저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금 현재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서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다들 금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박 대통령 재판이나 최소원 씨 그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소식 같은 거 들으시나요? 지금 제가 그 항소심까지만 최소원 재판을 하고 상고심은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법원 재판 진행을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원래 대법원 재판은 서류만 보고 심사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재판 연구관이 있어가지고 재판 연구관이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을 연구하고 해서 대법관한테 보고를 하면은 담당 대법관분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대법원에도 잘 알다시피 이 구속 기간은 대법원에서 6개월입니다. 6개월. 많아봐야 6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그렇고 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6개월 이내에 이거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구속 기간에 4월 전후에 마감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보다도 그다음 앞서서 최소원에 대한 거는 한 3월경에 한 달 정도 앞섭니다. 완료가 되는데 똑같이 그 선고 날짜는 8월 24일 똑같았었죠. 같이 했죠. 10시하고 11시. 구속 기간 다 다릅니다. 조금씩. 네. 각자 다 구속 시작할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 선고를 해야 돼요.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법원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변칙적인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 현재 김명수 사법부에서 또 무슨 변칙 플레이를 할지 그걸 좀 걱정을 합니다. 그 변칙 플레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영장 발부해가지고 법정 구속하는 거죠. 불구속으로 있는 재판. 이런 사법농단 같은 것도 걸고 넘어질까요? 이 사건을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네. 다른 거에서 영장 발부를 한다거나 최소원 경우는 이제 아마 영장 더 발부할 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원 감정령이라는 법률 위반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영장을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전번에 이대 입학 관련 사건에서 실형 선고받은 3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형 집행을 하니까 이 사건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사실상 신병은 구치소에 그대로 있고 어쨌든 그 이대 학사 관련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원 씨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가능성은 없는 거고. 그 전원 합의체라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전원 합의체라 해가지고 이건 그 구속 기간 전원 합의체 넘어간다 해가지고 구속 기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전원 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할 옛날에는 이와 같은 주장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논리에 의하면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그 옛날 판례를 바꿔서 유죄를 해야 되겠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나 아니면은 사안이 아주 중대해서 판사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건만 전원합치를 이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렇다 해가 구속기가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이대 학사는 저희는 뭐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국에 이제 재심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재심 방법이 있는데, 거기 이 핵심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대 사건은 최순실이라고 최수원이 김종학에게 부탁해가지고 김종이 이대 총장 최경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최수원은 김종한테 딸 입학을 뭐 잘 봐달라 뭐 부탁한 적이 없어. 없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제 사실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려면은 김종이 나중에 이건 내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 김종을 위정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위정으로 처벌받아야 돼. 그러면 다시 재심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다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억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이런 특검 사건하고 뭐 특수본, 특수사건 이런 것이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을 전부 공모로 엮었다고. 공모로 엮는데 그 공모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그냥 말몇 마디 하면 그냥 공모 엮은 것을 그냥 무더기로 엮어넣어. 그렇죠. 제가 이게 봐도 그래서 두 사람 엮고 세 사람 엮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엮고. 근데 또 예를 들면은 그러면 박 대통령하고 최수원하고 이래저래 뭐 공모한 일이 있다다 이런 증거가 있는 거 증거도 없어요. 당사자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 없는데 뭐 누가 말해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공모했다 하더라. 뭐 추측으로 전부 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기회해서 이거 완전히 관심법이다. 이거 공예 관심법. 사람 심리를 판사가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냥 서로 짜고 했다. 이건 재판이 아니거든. 그냥 자의 이런 걸 제 멋대로 하는 재판이다. 자의적인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 김명수 사법부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이건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양심 있는 북관들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게 검찰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밀어붙이는 막 그 쓰나미 같은 파도인데 잘 보셨지 않습니까? 검찰이 막 그냥 기록도 뭐 수십만 쪽 갖다 증인도 뭐 아무나 막 불러가지고 이럴 때 그 쓰나미를 더구나 여론에서도 막 압박을 가는데 판사가 이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겨낼 수 있는 정신 쫙 차리고 등불을 정의라는 등불을 찾아서 법치주의라는 그런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이 배를 이렇게 항진해 가서 할 수 있느냐 용기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되면 최종적인 장면에 가면 용기하고 내가 법치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근데 한편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이거 내가 저쪽에서 여론이 말이야 엄벌에 쳐라 하고 뭐 다 욕을 하는데 이거 안 하다가는 말이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그 선택 어떻게 했어? 그냥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영합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거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근데 이게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서 이거 지구가 도는 거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다. 이런 얘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릴레오도
그냥 재판에서는 나중에 자기가 아니 뭐 당신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니까 항복하고 네, 나오면서도 네. 또 그래도 지금은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시식인들이 큰 소리 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럼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옛날에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할 때 그때 감히 그 나서서 저항하기 어려웠다. 시대가 다 똑같아요. 그럼 지금 그 반대로 그 지금 저 김정은 북한 체제 저기에서 그것도 판사들 있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응? 걔도 배우는 거 똑같아요. 법치주의를 해야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해야 되고 인권화 다 해야 돼. 그럼 마구잡이 재판해가지고 뭐 처형하고 이런다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배운 거하고 배우고 양심을 실천하는 별개의 문제야. 좋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들에 대한 그 항소심 선고도 끝났어요. 네. 그리고 오늘 들었습니다. 비서관들에 대한 재판도 끝났는데 그 같은 건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활동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그런가요? 그게 저 특활비 사건은 박태환 사건 아마 1심 선고를 했으면 네, 네. 항소심은 항소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통령은 다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만 검찰은 항소를 했죠. 하니까 네. 놔두는 거죠. 다른 재판 끝나면 다른 음. 관련된 사건 끝나면 그 묻어서 갈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똑같은 건인데 같은 그 재판장이 한 건데 그 공천 개입 관련됐다고 해서 그거는 항소심이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상고를 안 하니까 2년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판사고 한데 이거는 또 이제 안 해서 왜 그럼 그런가 뭐 빨리빨리 싶어서. 신속하게 하면 좋을 텐데. 아니 뭐 사실은 결정적으로 안 하는 게 낫죠. 이 이제 그 공천 개입했다는 거 확정되고 보니까 차라리 그것도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4월 달에 이때쯤에 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데 2년 확정되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거는 또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 재판부가 묘수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 재판부가 뭐그저 성창호였는데 같은 이게 저기 조영철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똑같이 공천 개입에 했던 한 누구라는 그 국선 변호인 정해졌어요. 네, 한문규네요. 근데 이 사람은 같은 건으로 대통령 그 공천 개입한 거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공천 개입 건으로 갔는데 젊은 친구들 똑똑하게 잘했어요. 바로 뭐 그날 그 항소심 갔을 때 바로 변론하고 그걸로 결심해버렸는데 나와서 제가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상고를 안 해갖고 그냥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렇게 뜻이 이제 그래도 좀 가능성을 석방 가능성을 두고 했었어야 사건은 되는데 내가 직접 뭐 개입을 하지 않았어. 네, 좀 뭐 아쉬운 게 들고 그리고 그 지금 안민석 의원이 최소한 씨 뭐 300조 찾겠다고 그거. 설치고도 있고 비자금. 네. 그거 뭐 해외 은닉 자산이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지난번에 안민석 뭐 책팔이 하는데 갔더니 박 대통령 숨겨놓은 돈을 최순 씨가 관리를 하고 있다. 아직도. 하여튼 뭐 안민석이는 그랬는데 그 안산 시민들은 막 좋아갖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아니 60대 70년대 한국 경제 1조라는 단위가 있었나요? 정말 사람들이 정신도 없이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불어나서 300조니 800조라고 하고 떠벌리고 돌아다니는데 저희 일반 국민들이 그 안민석을 허위사실 유포로 뭐 고소리나 고발할 수 있나요? 그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이제 그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해야 되고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은 할 수는 있어요. 고발할 수 있지만은 당사자 본인이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또 기소를 못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본인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최한테도 그걸 이제 적절한 기회에 지금은 뭐 그 목소리 별로 얘기해봐야 아무 뭐 울림이 없잖아요. 왜냐면 저 안민석 의원이 저 최의 비자금이 어떤 수십조가 된다. 많게는 뭐 30조 뭐 운하고 유럽 쫓아다니고 300조, 800조. 유럽에 뭐 쫓아다니고 뭔지
뭐 국세청에 지방국세청장 했다는 사람 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노성인도 같이 가고. 저희는 꼭 찾길 바래요. 그렇게 쇼를 했는데 그 허황한 얘기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다 이 말이지. 다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기회에 이 이슈만 탁 잡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좀 세상이 좀 정돈이 되고 탁이 부분만 잡아가지고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퍼뜨리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반드시 엄중하게 추궁되고 처벌돼야 한다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미국에서도 뭐 공부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항소심 끝나고 항소심에 기대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하는 걸 보고 이 김명수 사법부는 희망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나 희망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있는 그 대법관들이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친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대법관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잘 한번 살펴봐 주면 좋겠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앞으로 역사에 내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사건에서 나는 이렇게 했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식이다. 그걸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호소하고 싶죠. 뭐 상급 분립이라고 해도 상급 분립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요즘에는 대법관도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김명수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지고 신뢰 잃은 게 무슨 옆에서 신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겨 스스로가 자천한 거 아닙니까? 자천해서 진짜 사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공정성 뭐 이런 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죠. 그게 참 걱정입니다. 대부분 판사들은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무진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이념화된 판사, 정치화된 판사들이 사법부 전체를 흐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념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파 쪽의 변호사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뭐 우파 쪽 고영태 같은 경우에도 보면 8명이 나와서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쪽은 일이 생겨도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게 민변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저는 뭐 진보 진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영어에도 진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변호사들 좌파 변호사들 모임인데 원래 민변이 출발은 뭐 좌파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건데 쭉 오다 보니까 이게 정치화되면서 좌파 성향으로 튀게 되고 권력화되는데 그쪽은 상당히 조직화됐어요. 오랜 시간 역사를 두고 오랜 시간 조직화돼요. 조직이 강고합니다. 튼튼하게. 근데 이쪽 말하자면 리버럴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런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분산돼서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활동을 뭐 하셔야지. 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도태우 변호사라든가 네. 김기수 변호사 여러 사람들이 김명수 사법부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님 사무실이 법원 가까이 있으니까 사법부 분위기가 좀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기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실망을 덜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 헌법학회도 태동대 김철수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헌법 전공입니다. 헌법 말이죠. 맨날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고 하는데 뭐 헌법 조문만 아무리 좋게 만들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떤 헌법은 말이죠.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헌법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가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만큼 헌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어떤 사법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질책하고 삼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하면 김명수 사법부가 아무리 좌측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정이 어긋나는 길을 갈라 하더라도 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나는 그런 면에서 용기 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거 이게 김명수 사법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힘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희 뭐 태극기 국민들이 열심히 토요일 날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쫓아가서 싸우는데 이런 게 이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 뭐 이거 천하의 진리입니다. 이 큰 바다에 있는 큰 물이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풀잎에 떨어진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에 모여가지고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청정한 바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모으는 것이 나중에는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 가지고 잘못된 것들 다 정화해 싹 썰어서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가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태극기 집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태극기만 들고 이렇게 해서 뭘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전혀 희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복 많이 받으시고 용기들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필요할 때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